교과서 357페이지부터요. 예. 이제 남은 논점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 뭐요? 공동소유 파트죠. 자, 남은 쉽게 갑니다. 기타 소유권 취득의 원인, 모주물 선제만 제도도 있고 뭐요? 유실물 섭득이라는 제도도 있고 매장물 발견 제도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성계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인데 그죠? 동산에 한해서만 굳이 하시려면 그런 정도로만 조문을 굳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거기까지 출제 안 되니까. 자, 그다음 혹시나 뭐요? 우리가 기억학선 부합이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첨부를 하는데 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부합 정도만요. 부합 정도만.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부합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먼저 257조부터 먼저 갑니다. 이게 부합의 개념이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우리는 읽을 때는 뭐예요? 결합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두 개의 동산이 결합해서 훼손치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합물은 뭐예요? 합성물 또는 뭐예요? 부합물이라 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부합물 내지 합성물의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그때 뭐예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당시의 별로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그죠.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죠. 전문 문제로서. 자, 그 다음에 1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농작물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그죠. 예, 농작물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부합이 됐죠 그죠. 그때는 부합물은 누구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부속이 된 것은 그죠. 예, 부합하고 부속은 단어가 다르다 그죠. 부속이 된 것은 그때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때 타인의 토지에 뭐요?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죠. 그러면 부합이 됐다면 뭐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되어야 되지만 판례는 뭐요? 농작물은 위법하게 경작했더라도 뭐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언제나 누구고요? 경작자 소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합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만.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볼게요. 24회차 기출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시효 취득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 그냥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자, 봅니다. 국가다 그죠. 우리 시효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요? 시효 취득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이 재산이 뭐예요?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이자가 시효 취득은 등기하기 전에 값이 뭐예요?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해 준 거 똑같죠. 이제는 더 이상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판례도 설명드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앞서 봤죠, 그죠? 점유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뭐요? 자주 점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자주 점유의 권한이 매매 등을 입증할 필요 없죠. 실패하더라도 뭐요? 그를 이유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 기산점이요. 시효 취득 기간 내내 등기 명인이 동일합니다. 그때는 뭐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저거죠. 못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시효 취득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는 시효 취득 완성을 알고 있다 그죠?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 취득 완성자에게 뭐예요?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죠? 알고 처분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다음
5번입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을이 뭐요? 시효 취득했다면 뭐요? 원칙적으로 뭐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5번 같이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을 했습니다. 그지 뭐요? 그로 인해서 등기하기 전에 뭐요? 소유자가 뭐요? 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이자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이자는 어디까지만 취득했어요? 저당권까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넘기면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뭐요? 이자가 이미 적법한 저당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담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자, 나머지 질문 하나하나 다 언제든지 다시 답이 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몇 번 반복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갑니다. 10주차 1번 질문입니다. 간명의 토지에 가서 을이 시효 취득 완성 후 을이 시효 취득을 했습니다. 완성 후 이를 원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전형적인 문제죠.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는 원칙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틀린 것은 1번 병은 선악불문하고 뭐요? 을은 병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하죠. 그죠? 다만 병이 갑에 을에 대한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입니다. 을이 시효 취득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전입니다.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죠? 원칙입니다. 왜요? 갑은 을이 청구하기 전입니다. 청구하기 전이니까 거기 체크하시면 되죠. 그럼 갑은 을의 시효 취득 사실을 알았답니까? 몰랐대요? 몰랐다잖아요. 몰랐다. 모르고 처분한 경우 뭐요? 불법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알고 처분하면, 즉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면 그때는 시효 취득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럼 그때는 불법에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등기를 뭐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기 전에는 몰랐답니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불법에는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 질문하고 대비되는 문구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한 후에 체크하시면 되죠. 후에. 그러면 갑은 을의 시효 취득 사실을 알았죠. 그죠? 알았습니다. 그럼 불법에는 성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알고 처분했다, 모르고 처분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을은 병에게는 원칙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병에게 등기가 넘어간 후로부터 뭐요? 다시 20년이 경과했다. 그죠? 4번 병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시효 취득이 완성되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병에게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시효 취득을 이유한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병에게는 주장 못하죠.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15년이 됐어요. 아직 시효 취득이 완성되지 못했죠. 그러면 병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 못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정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요? 5년, 20년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뭐요? 20년이 지났죠. 시효 취득이 완성됐죠. 그 완성될 당시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정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는 누구에게요? 정에게 그죠. 정에게입니다. 따라서 5번 사의 경우에 을의 점유 기간 중 다시 정으로 뭐요?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그때는 뭐요? 완성이 됐다면 당연히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죠. 그래서 그 정답 5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문들이 여기서 다 소개되어 있죠. 그죠? 애매한 지문들이.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2번 지문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기본 지문이죠.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 완성자는 뭐요? 시효 취득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저기 뭐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채권을 행사해서 등기까지 넘겨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 그건 채권이죠, 그죠? 예,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언제부터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뭐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3번, 시효 취득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답은 쉽게 떴어요. 소유자와 시효 취득 사이의 채권 관계가 성립함으로 본다. 틀다 그죠? 네, 틀었어요. 이자들에게는 매매 등 채권 계약 관계는 존재한 바 없죠. 그래서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뭐요? 소유자 처분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정답은 3번이고. 그다음 4번. 이자는 누구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등기 명의죠. 그죠?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이자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면 뭐요? 이자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하죠. 예, 그 논리요. 4번.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가 뭐요?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한다. 그죠? 예. 그 다음, 시효 취득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이게 이제 포기입니다. 그 후에 뭐요?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뭐요? 소를 취했다. 그건 나는 뭐요? 소유권을 취득 안 하겠다는 의미죠. 따라서 시효 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에 관한 문제를 볼게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면 뭐요? 그 부합물은 누구께 됩니까? 네, 부동산 소유자 소유를 취한다 그죠?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보다 높든 적든 거죠. 예, 그 다음 건물은 토지하고는 언제나 별개죠.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는 없다 그죠? 예, 부합한다는 지문에서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 정답은 3번이죠. 농작물은 뭐요?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죠? 팔려면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경작자소의 독립한 부동산.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한 후 병이 을의 성낭만을, 병이 임차인의 성낭만을 받아 그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예,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 못한다 그죠? 대항 못하기 때문에, 즉 전대는 뭐야? 임대차의 동의가 없으면 부적법하죠. 예, 임대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때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다음 건물의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뭐요? 부합물은 경매 절차에서 뭐요? 경락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경락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뭐요? 평가했든 안 했든 간에 뭐요? 당연히 경락인은 그 경매 목적물의 부합물까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소유권 파트가 아니라 물권법 총론에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물권이므로 소유권자의 소유권에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소유권자는 소유권에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종류도 뭐예요? 침해 모습에 따라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반환.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뭐예요? 반환 청구의 대상은 뭐예요? 점유자만이죠. 그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반환 청구 못하죠. 따라서 뭐예요?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뭐예요? 적법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에게만? 불법 점유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복습입니다. 누가요? 현재 소유자죠. 따라서 전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누구만이? 현재 소유자만이.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의 점유자죠. 현재 점유자. 그래서 볼게요. 불법 점유를 이뤄서 인도로 뭐예요?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래서 뭐예요? 불법 점유자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치 않고 있는 이상 뭐예요? 그 자에게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우리가 이미 봤던 그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미 봤어요. 그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아직까지 뭐요? 이전 등기치 않아서 소유권 시도 못했죠. 그 지금 이제는 뭐요? 매매 계약에 이르러서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미등기 점유한다. 그죠? 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도 뭐요? 전매를 통해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점유 사용권이 있죠. 그죠? 점유 사용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체크해서 그죠? 매도인은 뭐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 토지를 매수한 전득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검토를 했죠. 그죠?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해 제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문 그죠? 방해 염려가 있으면 뭐요? 또는입니다. 그 예방이나죠. 엔더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또는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파트에서 뭐요? 가장 중요 파트가 여기죠. 그죠? 한 문제가 뜨면 여기서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뭐요? 공유를 가지고 뜰 거예요. 그죠? 사령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근데 공동 소유 형태는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답은 여기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합유, 총유는 다른 점을 살피시면 돼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그 일정 부분의 소유의 비율을 뭐요? 지분이라 하는데 지분이 있는 것은 뭐요? 공유와 합유만이 지분이죠. 총유는 뭐요? 아무리 내가 동창회비를 많이 출연하더라도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 아닌 지분이 없죠. 그죠? 지분이 없어요. 그때 기본 지분입니다. 그때 지분권자가 뭐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그때 뭐요? 공유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합의는 뭐요? 지분이 있더라도 뭐요? 지분을 처분을 못해요. 하려면 뭐요? 나머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공유의 경우 지분의 처분은 자유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뭐요? 변경하려면 그때는 전원의 동의. 그죠? 합의도 똑같아요. 근데 총유는 뭐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권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죠? 총회만이. 자, 그 다음 분할 청구. 공유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뭐요? 원칙 자유로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합유는 지분이 있더라도 지분을 처분 못하죠. 그죠? 똑같이 분할도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총유는 뭐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유의 경우에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은 전동이죠. 그죠? 그 중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 좀 뭐요? 본문을 삽니다. 보존 행위는 그죠? 100% 유리하기 때문에 뭐요? 공유 합의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단독으로. 그렇지만 총유의 경우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권을 누구만 해요? 총회만. 이때 관리 행위는 그죠?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모두 합쳐서 관리 행위를 한다. 그죠? 따라서 총유의 경우는 이용 행위뿐만 아니라 보존 행위도 누구의 결의가 있어야?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그죠. 자, 나머지 이 부분 안 보셔도 돼요. 마지막 문점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답은 공유입니다. 나머지 합유 총리는 뭐예요? 지문화가 되면 상대 개념으로 지문에 섞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한 대를, 자동차인데요. 한 대니까 소유권은 몇 개요? 하나죠. 일물 일건지. 그 하나의 소유권은 뭐예요? 각 을병이 3분의 1씩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고 그죠. 이를 지분이라고. 지분이 모두 합쳐지면 뭐예요? 1이 되죠. 그죠? 네. 이와 같이 물건이 지분에서 소인의 소유로 되는데 이를 공유라고. 지분은 다를 수가 있다고 그죠. 그렇지만 원칙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죠. 자, 지분권.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공유자가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하고 원칙 균등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봤죠. 지분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소유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제일 많이 뜨세요. 자유로이 뭐요? 처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뭐요?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든 뭐요? 지분 외에 저당권을 설정하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 다음.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일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요? 갑의 지분은 을병이 뭐요? 자신들의 원래 지분 비율대로 기속한다. 그죠? 공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그 지분은 다른 공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된다. 공유자 사이의 관계로 갑니다. 자, 오늘 뭐요? K선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265조요. 자, 나머지 지문을 볼게요. 공유자는 지분은 뭐요? 자유를 처분할 수 있죠. 자유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뭐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저거 뭐요?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수는 갑이 운행하고 중수는 뭐요? 을이 운행하고 이와 같이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근데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 이건 뭐요? 전동이다. 그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그 다음,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뭐요? 다수결이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근데 관리 행위 중 뭐요? 보존 행위는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 있죠. 그죠? 보존은 단독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용 계량이죠. 나머지 이용 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다. 그죠? 보존행위는 단독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그 자동차를 적에 임대해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리면서 몇 명의 동이요? 2명 이상의 동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대는 뭐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이자는 뭐야? 적법한 임차인이죠. 그죠? 임차인. 그래서 나머지 을병은 적에 반을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자는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수익할 수 없어요. 근데 이자가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하겠어요? 갑에게 지급하겠죠. 그럼 갑은 이자로부터 받은 차임 중 얼마가 질 것이에요? 5분의 3이 질 것이죠. 나머지 각각 5분의 1은 을과 병에게 기속되죠. 그래서 이자들은 뭐요? 누구에게? 갑에게 5분의 1만큼 뭐요?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 뿐, 정에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사령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이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럼 본문에서 쭉 봤던 것을 확인해 볼게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이 뭐야? 전원동의. 그 다음 K선 여기다. 그죠? 공유물의 이용 계량에는 뭐야?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조세 등의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그때
공유자 1년 이상 이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지체하면 뭐야? 다른 공유자가 상당 가액으로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형성권. 자, 그 다음. 보존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이 뭐요? 그 자동차를 훔쳐갔어요. 그때 병이 5분의 1의 지분밖에 없죠. 그렇지만 병은 뭐요? 정에게 그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왜요?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즉, 제3자의 공유물에 대한 침해, 즉,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가 있는 경우, 단독으로다. 그죠? 단독으로 지분에게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반환, 방해적을 청구할 때. 왜요? 보존 행위에 해당하므로. 자, 그 다음. 지금부터 판례입니다. 잘 보세요.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병이. 이자는 5분의 1 지분밖에 없죠. 근데 다른 자하고 뭐야? 협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자의 점유 사용은 적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잖아요. 공유물의 이용 계량에는 뭐요?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유물 자체 뭐요? 타인에게 빌려줘서 뭐요? 수익할 것이냐? 내가 사용해서 뭐요? 수익할 것이냐? 지분의 가반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자가 뭐요? 단독으로 점유 사용입니다. 그럼 이자가 점유 사용은 불적법이다. 그죠? 그때 나머지 지분권자. 여기 최근 판례 중요 표시하시고.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 그럼 각각 전부 다 3분의 1로 볼게요. 누구도 가반이 안 됐죠? 그죠? 누구도 가반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병이 뭐요? 단독으로 점유 사용합니다. 부적법이죠. 그죠? 그때 갑이 뭐요?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제는 있다였습니다. 판례가. 근데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없답니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있다는 논리는 뭐예요? 여기 보존행위를 근거로 했습니다. 근데 보존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모두에게 100% 유리한 것만 보존해요. 이자도 뭐요? 부적법하지만 3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반환하게 되면 뭐요? 이자기는 분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뭐요?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더라도 뭐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근거로 뭐요? 이자에게 일방적으로 인도는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출제됩니다. 이 부분. 최신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자도 뭐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자기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근데 이자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를 일어나서 뭐요?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이 경우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 일부를 독점적으로 종단되면요. 다른 점주자의 어떤 사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뭐요? 자신의 지분권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자가 뭐요? 자신 앞으로 인도는 청구 못 합니다. 그 차이점.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어느 누구도 가반수의 지분이 없죠. 근데 병이 뭐요? 단독으로 나머지 공유자 협의 없이 자기만이 점유 사용합니다.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뭐요? 보존행위를 근거로 뭐요? 자신에게 반환 청구 못 한다. 그죠? 예, 반환 청구 못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방해하고 있죠. 이로서 뭐요? 방해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자가 5분의 3을 가집니다. 그럼 끝났죠? 이자가 뭐요? 정에게 임대해서 수익할 것이냐, 자기가 뭐요? 사용해서 수익할 것이냐. 다 누가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의 구체적 방법을 정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분의 가반수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뭐요?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의 특정 부분 뭐요? 자기가 사용 수익으로 결정했다고 하죠. 그 결정은 뭐요? 적법하죠. 적법합니다. 다만
사용 수익이 거쳐야 되죠. 처분 변경은 뭐야? 전운동이기 때문에. 다만 사용 수익의 내역이 공유물의 어떤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관리 처분이나 변경 정도의 이러면 이걸 뭐요? 관리가 아니죠. 처분 변경입니다. 그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할게요. 나대지의 건물을 건축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죠. 그중에 가반수 지분권자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관리, 사용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종국적인 어떤 뭐요? 변질을 가져오는 처분에 이른다는 거예요. 처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무리 가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의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 못하죠. 그죠? 신축할 수 없다. 자, 나중에 문제 답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요. 갑이 5분의 3의 지분권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야? 단독 이자에 빌려줬습니다. 1번.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건 뭐예요? 적법한 사용 수익을 가졌죠.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의 공자는 그 자에게 뭐예요? 어떤 반환 등을 정 못하죠. 그죠? 적법한 사용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경우 계속 같이 갑니다. 가반수 지분의 공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뭐예요? 적법하다. 그죠?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죠? 그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그죠? 이런 적법한 사용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자들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까? 혼자서 차임 100%를 다 받으면 뭐예요? 갑에게 5분의 1씩 우리도 차임을 나눠달라. 그죠? 자, 그 다음. 보존행입니다. 부동산 공유자 중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부동산에 가서 제3자 명의로 원인도 없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당연히 말소, 단독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자, 그 다음. 5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의무 부담행위 처분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자가 보세요. 단독으로 토지를 팔았어요. 단독 팔았습니다. 그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매매 계약은 물건행위입니까, 채권행위요? 계약.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 계약은 유효. 등기는 어디까지만 넘겨줄 수 있어요? 처분행위. 5분의 1까지만 넘겨줄 수 있죠. 5분의 1까지만 등기는 유효. 요 논리요. 기본 지문이요. 공유자 중 1이 뭐요?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야? 등기는 뭐야? 등기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그죠? 자, 그 다음. 6번 판례도 체크할게요. 이 부분. 자, 여기 보세요. 공유한 토지를 정의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근데 뭐요? 누구든지 뭐요?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법 점유하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는 돈이죠. 그죠? 돈은 뭐요? 자신의 지분까지만입니다. 지분까지. 공유물의 뭐야? 반환은 전부를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내지 뭐야? 부당이득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공유물을 무단 점유 사용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뭐야? 손해배상의 청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네. 자, 이제는 중요한 내용은 마쳐왔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문이요. 공유물은 원칙 자유로이 분할을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1화 공유자는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다. 갱신은 할 수 있죠. 갱신하도 5년은 넘지 못한다. 앞서 봤어요. 구분 소유의 공유로 정된 복도 계단도 뭐예요? 분할 청구 못하죠. 그 다음에 요거다. 그죠? 상린권에서 이웃하는 토지들 소유자들이 담장을 또 뭐야? 경계표를
같이 공동으로 설치했죠. 공유도 그죠. 이런 것들은 성질상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분할의 방법으로 합니다. 분할은 원칙적으로 뭐요? 협의다 그죠. 협의 분할의 원칙.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뭐요? 그때는 재판분해다 그죠. 그다음, 현물 분해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래서 현재의 가액 감손 염려가 있다는 것들은 가액 분할이다 그죠. 그런 조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270조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은 무상입니까? 유상이요? 유상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서 지불의 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 조문 자체만 지문화될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 공유자는 뭐요?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죠. 그죠? 다만 갱신하도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기본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그죠? 형성 판결. 자, 그 다음 분할의 방법.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재판 분할. 그 다음 분할이 있으면 뭐예요? 분할로 공유자는 뭐예요? 자기가 취득한 범위에서 단독 소유자 된다. 그죠?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뭐예요? 교환 내지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공유자는 뭐예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서 지불의 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 정도로 조문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나머지 합의 총리에 관한 조문을 볼게요. 그래서 합의라면 뭐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서 다수인이 뭐야? 하나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합의를 한다. 그죠? 합의. 그때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에 합의의 경우도 지분이 있죠. 그죠? 다만 지분은 처분 안 된다. 그죠? 합의의 경우도 합의물 자체 처분 변경 공유하고 똑같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존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분 처분 안 된다 그랬어요.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274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합의 자체가 답은 안 돼요. 그죠? 공유가 답이 되고 상대 개념으로서. 자, 총리로 갑니다. 비법인 사달의 경우 사원들이 집합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소유들 총유라 하고 중량수요구죠. 그때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죠? 총회만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기출문제를 볼게요. 교과서의 23회차 기출문제. 틀린 것은 합의의 경우만 지분이 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2번 합의는 조합체 해산 등으로 종료한다. 그 다음 자 보세요. 3번 총유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처분권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죠? 저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공유자의 지분은 원칙 균등으로.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동의 맞죠? 그죠? 전원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 22회차 기출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 뜬다면 뭐야? 이와 같은 사령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을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각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거리만 봤을 때 을이 단독으로 사용수익은 결정할 수 있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을이 X 토지를 뭐요?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뭐요? 이자는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했죠. 취득했습니다.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매매를 했어요. 매매 자체는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틀린 것은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행위는 뭐요? 적법하다. 그죠? 가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서 병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있죠. 그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하여 X 토지 사기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죠?
그 다음, 매매 계약은 유효죠. 그죠? 계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 다음 4번.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 합리적 분할을 하면 된다. 이게 뭐야? 형성 판결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형성 판결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5번. 갑이 1년 이상 X 토지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이행을 지체한 경우 어른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의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쉽게 떴죠, 그죠? 계약은 유효죠. 매매 계약은 유효.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로 갑니다. 4번 지문이요. 갑을병의 X를 공유하고 갑이 5분의 3입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사용수익은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병의 동의 없이 전부를 뭐야? A에게 임대로 빌려줬다, 그죠?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죠. 그때 A는 을은 A에 대해서 단독으로 점유 배제를 청구 못하죠. 이전 적법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1의 경우 A는 을과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죠. 없다. 적법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3번요. A가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은 단독으로 그 토지 전부를 자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전의 이거죠.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을병의 동의 없이 X 전부를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죠. 유효. 그 다음 5번 사의 경우 갑이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죠? 근데 등기는 처분했기 때문에 등기는 뭐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죠. 유효.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갑이 5분의 3의 지분.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자신의 지분에서 뭐요? 갑을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그 다음 2번. 갑이 을병의 동의 없이 공유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 이는 적법한 관리 방법이 아니다죠. 그건 처분이다. 그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정답 2번. 3번. 갑이 을병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했다. 그죠? 그럼 정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했죠. 그때 정의 X 토지를 전부를 점유한 경우 을은 정에게 단독으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적법한 점유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3의 경우에 정은 을과 병에게 그들의 지분에 따른 임료 상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죠? 계속이죠. 같은 지문. 그 다음 5번. 갑이 X 토지를 저에게 매도한 경우죠. 매매 계약은 유효.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때 등기는 뭐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그죠? 그래서 사령 문제가 뜬다면 뭐야? 이 한도를 가지고 적당하게 지분을 조절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는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뭐야? 판례 바뀐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즉,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뭐예요? 그 자를 상대로 인도는 청구 못하죠. 다만 방해 제거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방해 제거까지만.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영역물건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